대체적으로 살이 많이 빠지는 분들은 근력 운동을 아예 제외하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내는 건데, 땀이 많이 낸다고 해서 지방이 많이 연소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은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면서 네, 가혹한 행위인데요. 가혹한 근력 운동이잖아요.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뭐 유산소 운동도 근력 운동만큼이나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체중 감량만이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 유산소 운동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근력 운동을 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만 할 경우에는 체지방 감소와 더불어서 근육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을 뺀다, 지방을 뺀다, 이게 지방이고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조절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쭉 빠지잖아요, 지방이요. 근데 근육은 올라가진 절대로 않을 거 아니에요. 제자리 다니고 같이 내려가요. 같이 내려갑니다. 똑같이 내려가지 않지만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방이 살이 찌잖아요. 운동 안 하고서 많이 먹어서 살 찌잖아요. 살 찌면은요, 근육도 얼마큼 좀 또 올라가요, 좀. 그래서 같이 서로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근력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요, 근육은 늘어나면서 지방이 줄어드는 반비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일해요, 이건요. 유일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만 하면서 식사량을 줄이는 분들은요, 근육은 유산소 운동으로도 식사량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절대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은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좀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되겠군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체력을 좀 늘리고 싶다, 어떤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기초 체력이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기초 체력. 네. 저 사람 기초 체력이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기초 체력이 뭐냐면은, 그걸 모르면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나의 체력을 온전하게 균형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의 학생이 있어요. 팔씨름을 해요. 학생이 너무 팔씨름을 잘해. 그러면 야, 쟤는 기초 체력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쟤는 팔 근력이 좋은 거지 기초 체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100m는 못 할 수 있어요. 팔씨름은 졌지만 이 친구가 100m는 잘할 수 있고, 팔씨름은 이겼지만 100m는 못 뛸 수 있어요. 또 100m는 잘해도 마라톤은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멀리뛰기는 잘해도 공 던지기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균형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구력이라든지 심폐 능력, 또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균형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최소한 5가지 정도는 어느 만큼 이루어야지만이 우리가 기초 체력 좋다는 것이고, 근력 하면은 상체 근력, 하체 근력이 있으니까, 상체 근력은 뭐예요? 팔 근력, 등 근력 같은 것이 해당될 거고, 하체 근력은 다리 근력 같은 게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복부 근력도 해당될 거고, 심폐 능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열심히 뛰었을 때 남들보다 숨이 덜 찬, 최대 심박수가 보통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낮은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 있잖아요. 황영조 옛날에 마라톤 선수가 일반인과 100m 달리면 100m 뛴 사람은 1분에 뭐 수십 번을 뛰지만 황영조 선수는 5번밖에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 또 유연성, 스트레칭, 민첩성, 빨리 움직이는 능력, 이런 능력, 그 다음에 균형력은 다리 하나 들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으면 낙상도 방지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각 요소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배치시켜서 기초 체력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자, 혹시 뭐 운동은 하는데 좀 살이 안 빠진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좀 점검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이런 분들?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은요, 운동을 더 하셔야 돼요. 네, 운동의 강도를 좀 더 높여서. 그렇죠. 예. 뭐 운동을 매일 하는 뜻이 아니고, 운동의 이 질을 좀 높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아웃풋 대비 인풋이 많을 수도 있어요. 먹는 게 좀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일주일에 3일, 4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60분씩 해서 충분히 에너지 대사가 됐고 칼로리를 소모시켰는데, 그거보다 배 이상을 더 드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건강한 돼지라고 그러나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잘 먹고 운동하는 건 좋아요, 차라리. 오히려 말라서 몸이 약한 것보다는 돼지여도 건강한 게 좋은 거죠. 네. 뭐 돼지가 사실 체지방도 낮아요. 그 돼지 체지방이 대략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사람은 돼지보다 못해요. 사람의 평균 체지방이 보통 남성이 18%에서 20%고, 여성의 평균 체지방이 23%에서 25%예요. 그러니 돼지보다 못하는 게 맞죠. 그래서
돼지 같네 그러면요 굉장히 그 찬사를 받은 거죠. 야 돼지 정도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대단한 느끼면 몸짱이구나. 오히려 소가 네. 체지방이 더 많아요. 소는요 아, 체지방이 28% 30% 정도 돼요. 그래서 돼지는 네. 지방이 없다. 오히려 근육이 더 많다. 지금부터 건강한 돼지 되셔서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 잘 빠지는 루틴법 혹시 있을까요? 살이 잘 빠지는 루틴법은요. 기본적으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량을 비중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살이 많이 빠지는 분들은 근력 운동을 아예 제외하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내는 건데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지방이 많이 연소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육 운동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칼로리를 높여줘요. 신진대사율을 높여줘요. 지초대사량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시너지를 높여서 살이 더 잘 빠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3명이서 밥을 먹는데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얘는 항상 찌고 얘는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살이 안 찌는 친구는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결국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지방량을 빨리 연소시킬 수 있는 칼로리 대사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반반 50%씩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유산소 운동 40분, 근력 운동 40분 정도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산소 운동 80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도 잘 빠지고 체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님 요즘에 천국의 계단 좀 많이 타시잖아요. 이런 네. 근력 운동 좀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좀 있나요? 그것 때문에 또 부상을 또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천국으로 가려다가 지옥으로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마치 지옥이 계단처럼요. 그 계단 운동 기계 자체에는 결함이 없어요. 운동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목적은 이것이 유산소 운동이냐 무산소 운동이냐 또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이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면서 무릎에 손상을 많이 입는데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 기구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무산소 기구입니다. 복합 운동 기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산소성 근력의 힘이 많이 작용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육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관절 각도가 높잖아요. 무릎 각도를 많이 굽히면서 하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많아서 체중 부담이 많은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걷기 같은 거는 60분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 사이클도 앉아서 다리 돌리는 건 괜찮은데 이것은 자기의 몸의 부하를 밀고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유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 한 20분 내외 정도로 초보자는 5분, 10분 좀 잘하는 분은 20분 정도 한 다음에 내려서 사이클이나 걷기 운동을 한 40분 정도 이어서 뭐 60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은 무릎을 굽히면서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만약에 60분 동안 천국 계단이 제자리 돌기이기 때문에 제자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60분 동안 계단 올라가면 과연 몇 층까지 올라갈까요? 진짜 힘들겠네요. 아마 우리 저기 잠실 롯데타워 정도는 네. 올라갈 거예요. 60분이기 때문에. 60분이면, 네. 그러니 유산소 이전에 얼마나 다리가 많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근력이 만약에 다리에 많이 없다. 이런 분들은 바로 무릎 관절을 사용해서 체중을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요. 기본적으로는 이 기계가 좋고 또 좋은 운동이지만 내가 초보자라면 시간을 줄여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덤벨 운동이 근력 운동인데 네네. 5kg 들고 네. 이거를 60분 동안 해보세요. 내가 살 빼자고. 거의 뭐 네. 가혹한 행위인데요. 가혹한 근력 운동이잖아요. 그거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건강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2가지 질문지 중에서 네네. 하나를 딱 빠르게 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요? 어떤 게, 아유. 어떤 게 좀 더 건강한지. 자, 평생 육식하기, 평생 채식하기. 하나, 둘, 셋. 평생 육식하기. 제가 대답하고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네. 일단 결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냥. 네.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네네. 그 극단적 채식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는 신경 손상이 일어나고요. 인지 기능도 저하되고 심장 질환이나 또 사망까지 이르는 정도로 사실 위험하거든요. 우리 스티브 잡스 아시죠? 네. 그분은 사실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이 말기에 극단적 채식으로 인해서 사실 사망을 더 부추겼다라고 하는 의료진들 연구가 있었어요. 그만큼 사실 비타민 뭐 12, 10이라고 하는 철분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적은데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 기본적인 생명 유지가 될 수 있는 요소인데 이것은 단백질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가장 최원소로 마지막으로 가면요. 뭐가 되냐면 단백질 구성 성분으로 시작돼요. 인간은 원래 육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육식적인 고기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채소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또 그런 뭐 채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육식 안 하고도 우리는 건강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콩이라든지 버섯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드셔야지만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채식주의자들 중에서는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채소 먹고도 기린이나 코뿔소 근육 많지 않냐 뭐 이런 말 하는데 네네. 그거 굉장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은요 채식 동물들은요 단백질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사실 통해서 근육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요. 기린이요 뭐 죽은 뭐 코끼리의 상아를 한다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철분이 모자라니까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고기들도 먹고 있어요. 풀이나 과일, 씨앗 등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미에도 단백질이 많고요. 오트밀에도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식물성 단백질을 그런 식물을 통해서 얻어서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는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식물성을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동물들은요 실제로 식물을 먹고 있는 초식 동물들의 그 장애 구조는 우리 사람과 달라가지고요 되새김질 하시죠. 네네.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그 식물 같은 것들을 먹고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단백질을 먹지만 우리의 장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있는 그런 초식 동물과 달라서 바로 소화되고 바로 그 안에서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식과 그다음에 채식을 동시에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은 동물과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서 고기도 잘 드시고요. 네네. 채식도 해야 됩니다. 제가 골라서 그렇지 사실은 다 먹어야 됩니다. 자, 여기 좀 다른 질문인데 대표님 영양제도 먹어야 되나요? 영양제요? 네네. 영양제는 저는 뭐 평상시에 음식으로서 영양 보충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골고루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드실 필요 없는 거니까 보통 영양제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도 많이 생각하는데 네네.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고 본다면 기초 영양소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철분이 있어요. 미네랄. 네. 그리고 물이 있어요. 3대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지만 5대는 철분과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영양소로 말하는 보통 비타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비타민은 어디 들어가냐? 이 이후에 6대 영양소에 들어가요. 네. 네, 0.1%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은 굳이 비타민을 드실 필요 없고 하지만 나는 바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반찬도 약간 많이 못 먹어. 그러면 저는 종합 비타민 드시고 뭐 오메가3도 드시고 철분 드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면 자,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두 번째 근력 운동. 하나, 둘, 셋. 근력 운동입니다. 네. 뭐 사실 둘 중에 하나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하는 운동 방식은 근력 운동을 통해 유산소성을 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무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도 아까 말한 중강도 이상으로 오랫동안 하면은 그것이 유산소성 효과가 있잖아요. 벤치프레스 많이 하면 숨 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심폐 능력이 좋아지잖아요. 네네네. 이런 운동을 중강도로 조금 더 오랫동안 그렇다고 벤치를 오래 하는 뜻이 아니에요. 벤치하고 다리 운동하고 팔 운동하면서 시간을 계속 10분, 20분, 40분, 50분 심박수를 어느 만큼 유지만 한다면 그게 바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근력 운동을 통한 유산소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했고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고 당연히 우리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니고 결정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둘 다 중요하다. 네. 네네. 자, 그럼 또 다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식단하고 운동을 안 한다. 혹은 운동하고 식단을 안 한다. 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저는 운동하고 식단을 안 하죠. 네, 그것이 네네. 저의 지금 현재 루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식단을 하고 운동을 안 한다. 사실 식단으로 근육을 만들 수 없잖아요. 단백질 많이 먹는다고 근육량이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우리 몸의 기초적인 대사량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나가버려요. 인여적으로 근육 운동을 해야지만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의 공급을 위해서 단백질이 더 쓰기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단백질도 그냥 기초적인 생명 활동에 필요한 용도만 필요하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라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만큼 잘 드시는 것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질문하신 분들이 네네. 대체로 운동하기 싫고 음식으로 좀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 잘 피해 나갔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운동 중에 네. 물 마시기 혹은 이온 음료 마시기. 하나, 둘, 셋.
물 마시기입니다. 아, 물 마시기. 네네네. 사실 이온 음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내내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은 내내 마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요. 특히 이온 음료가 필요할 때가 뭐냐면 장은 시간 유산소 운동할 때예요. 마라토너 같은 경우는 뛰면서 그런 이온 음료 같은 거 막 마시잖아요. 왜냐면 우리 몸에 전해질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땀을 오랫동안 흘리면은요, 몸에서 염분 같은 나트륨 같은 것이 빠지면 전해질이 빠진다고 해서 기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피로해짐이 생기게 돼요.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이온 음료고 전해질 음료이고 또는 소금물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들인데요. 평상시에 굳이 이것을 마실 정도로 우리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시고요. 특히나 끓인 물이나 데운 물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그냥 물 자체, 생수를 먹는 것에 더 제가 좀 더 선호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거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끓이지 않고 정수기 물을 이렇게 드시는 거죠? 끓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뭐 일반적인 정수기나 생수 같은 것들을 주로 마시는데 우리 눈에도 결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물에도 결정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눈처럼요. 눈이 내리면 그런 우리가 보통 육각형, 팔각형, 삼각형의 예쁜 눈이 떨어지는데 그게 녹이면은 다 그냥 다 결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온수를 안 마시는 거죠. 자, 그럼 대표님 이번 좀 약간 대표님의 좀 선호도가 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래요? 자, 평생 햄버거 먹기 혹은 평생 라면 먹기. 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당연히 햄버거 먹기입니다. 네. 햄버거인가요? 네. 라면은 아닌가요? 라면은 아닙니다. 네, 네.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저도 라면 좋아해요. 좋아하고요. 라면 좋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먹어요. 1년에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먹어요. 그래서 네네. 1년에 한 번 먹는데 좋아하는 거 맞냐? 뭐 그러는데 좋아하니까 1년에 한 번 먹는 겁니다. 그리고 햄버거 먹는 이유는 간단해요. 라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나트륨이 많고 짜잖아요. 네네. 라면의 칼로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600kcal. 짜장면과 라면, 칼국수 비슷합니다. 수준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칼로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단백질도 없고 그냥 탄수화물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600kcal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느냐? 무시무시한 건데요. 네네. 보통 우리가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칼로리가 소모되냐면요, 약 한 2, 300 정도밖에 안 돼요. 2시간 정도 해야지 600 정도 될까요? 2시간 동안 정말 짠물 나게 한번 진짜 러닝머신을 해야지만이 라면 하나 날릴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네. 자, 그에 반해서 햄버거는 칼로리가 낮냐? 아니에요. 햄버거도 칼로리 높습니다. 600 이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양한 요소가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죠. 빵은 탄수화물이고요. 네. 거기 토마토나 야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비타민의 요소나 식이섬 요소도 있죠. 고기도 있으니까 단백질 요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고 칼로리가 높긴 하지만은 이런 요소들의 영양소는 일단 우리가 필요 충분 요건은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다 필요한 요소를 다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대표님 혹시 술자리에서 술 좀 덜 찌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술만 마신다. 자, 혹은 안주만 먹는다. 하나, 둘, 셋. 안주만 먹는다. 정말요? 술을 안 먹고 안주만 먹는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술은 칼로리는 많아요. 네. 대체로 술의 도수가 높을수록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같은 거, 네. 보드카 같은 거 칼로리 엄청 높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버리는 칼로리죠.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칼로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안주는 칼로리가 높죠. 근데 영양가는 있잖아요. 네. 안주도 마른 안주가 있고 과일 안주가 있고 고기 안주가 있고 치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안주를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요소들을 영양소 요소를 가지고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뭐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높으면서도 실제로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만큼 영양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탄수화물치만 높은 또 알코올 칼로리만 높은 거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그래서 안주를 드셔야 된다. 그 애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술 마시면서 위스키 같은 거 드시면서 물만 드시고 얼음물만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의 정신력의 싸움과 육체적인 싸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는요, 안주를 든든히 먹으면서 오히려 술을 드시는 것을 권장해서 안주빨로 배를 채우고 술 살짝 드시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애주가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몸도 좀 뭐랄까 상하지 않고 영양소도 있고 그다음에 술도 마시면서 또 숙취도 덜하고
다음날 또 운동해서 또 술로 인한 또 안주로 인한 것들도 빼낼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살 덜 찌는 이런 안주가 좀 있나요? 있죠. 기본적으로 마른 안주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부고포, 대구포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우리가 보통 야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당근 같은 거나 뭐 샐러리 같은 것들도 안주로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거는 보통 그냥 먹고 이렇게 마요네즈 같은 거에 찍어 먹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소량 찍는 거 정도야 뭐 할 수 없죠. 뭐 그런 종류 같은 것들은 훨씬 도움이 되고요. 대신에 과일 안주 같은 것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른 걸로 먹는다면 그런 칼로리가 더 높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아요. 당도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과일은 그냥 생과일 그 자체로 드시는 것을 저는 선호해서 드시는 것을 저는 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이병헌 씨가 운동을 했을 때인데요. 그분은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관리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뭐 감독이나 제작진, PD 이런 분들하고는 술자리가 좀 늦게 있잖아요. 저한테 불안한지 물어보셨어요. 낮에. 밤에 그렇게 술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주를.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서 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화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새벽 1시인가 전화 왔어요. 지금 메뉴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메뉴가 이런 거다. 근데 뭐 고를 게 없다. 제가 그러면은 메뉴판에 있는 거 말고 아마 거기는 뭐 육포 같은 거 있을 수 있다. 또는 마른 안주, 대구포나 이런 거. 거기다 아몬드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야채 조금 이런 정도가 있으면 그런 걸 좀 부탁해서 드시는 걸로 해라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새벽 한 3시쯤인가? 고맙다고. 잘 지금 먹고 나간다. 아몬드 5알을 먹었고 그다음에 대구포 몇 개 먹었고 야 개수까지다. 철저하신 분이시죠. 철저하더라고 내가 보면서 네. 야, 정말 이분은 정말 몸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유명한 연예인인지 알겠다라는 자기관리의 끝판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대략 35세부터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은행에 우리가 보통 예금하잖아요. 바로 근력 운동이 그런 거예요. 내 미래에 또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보험은요. 사실은 바로 근육을 모아 놓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